자, 이어서 모닝타임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 중요한 실적도 나왔고요. 또 금리가 또 오르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기술주 중심으로 약세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도 최원재 전문가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많이 밀린 건 아니고 약간 나스닥이 조금 더 밀렸다 정도인데 네. 어땠습니까? 일단 뭐 국제금리가 뭐 2년물짜리, 10년물짜리 모두 다 상승하면서 좀 기술주에 부담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가 조금 더 빠졌는데요. 다우하고 S&P 500은 약보합을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0.4%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옥시던탈이 지금 4.3% 상승인데 네. 워렌 버핏이 지분 매입을 더 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업체인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3.1% 상승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여행업종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카니발이 6.1%를 상승한 걸 비롯해서 뭐 나머지 크루즈 관련 주식들 모두 다 뭐 한 2% 후반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매출하고 주당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매출은 지금 예상치가 37억 달러였는데 실제로는 36억 9천만 달러로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EPS 같은 경우에는 2.12달러 손실을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86센트 손실이었습니다. 뭐 둘 다 모두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록 자산운용 측에서는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할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그게 반영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금리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미국 경제 지금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준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려 하면은 신용 경색이 더 심각하게 더 나타나야 되고. 또는 이제 강력한 경기 침체 나타나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즈 측에서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자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미국, 유럽 은행 위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티 측에서는 연준이 올해 인플레이션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은 근원 PC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네. 올해 이제 3.6%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티가 당사가 지금 전망을 하는 거는 연말까지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4.3%에 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향후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 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인플레이션이 강하니까 뭐 지속적인 금리 인상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되겠죠. 지금 실시간으로 봐도 장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8% 밀렸는데 제가 아까 전에 브리핑을 할 때는 마이너스 1% 밀렸다가 또 이번엔 또 0.5% 오르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계속 주고 있어서 궁금한 게 실적이 부진한 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건지 앞으로 이제 수급 균형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말에 집중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그래도 뭐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정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CEO는 전망을 하기는 네. 실적 발표를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재고는 개선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수급 균형도 점진적으로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이런 이제 CEO의 전망, 뭐 가이던스를 보면은 뭐 이거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뭐 소폭 상승할 수도 있는데 그냥 실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냥 소폭 하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D램의 이런 장기 수요에 대해서는 네. 뭐 챗봇 GPT나 AI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현재에 집중할지 아니면 메모리의 미래에 집중할지 좀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블랙록 내용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연준이 이제 연내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 이제 그 말은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쉽지 않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미국 경제 여전히 뭐 고용도 그렇고 견조하기 때문에 결국에 경기 침체는 오더라도 지금 뭐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추후에 올 것이기 때문에 연내에는 금리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은행 시스템 위기를 지금 봉합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은행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정도까지 가야지만 금리 인하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금리 인하에 어느 정도 앞으로의
그게 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오판하고 있다가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금리 인상을 각국 은행들이 좀 자제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그 배경에 있어서 은행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뭐 블랙록이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회사별로 약간씩은 그래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네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블랙록 측에서도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자제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은 네. 금리 인하를 한다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블랙록도 결국에는 금리를 블랙록도 금리 인상 뭐 자제할 것으로는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뭐 어떻게 본다면 이 연내 금리 인하는 연준의 말대로 없을 것이다. 블랙록 측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제 블랙록이 결국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줬고요. 네. 블랙록이 아무래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CT 쪽에서는 연준이 올해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고금리 상태 계속 유지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 과소평가에 대한 배경이라는 게 아직도 경제 지표가 견조하기 때문입니까? 인플레이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근원 PC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연준이 3.6%를 전망했는데 자기네들은 더 본다라는 거죠. 4.3%까지 지금 보고 있다라고. 다르군요, 그러면서 앞자리가. 결국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뭐 연준이 가장 중요로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뭐 계속적으로 조금 더 금리 인상 몇 번 더 있지 않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종목 중에서 옥시덴탈 페트롤륨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워렌 버핏이 또 샀다 이래가지고 물리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수익도 많이 내줬네요. 이제 근데 궁금한 건 이제 정유주를 계속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이쪽에 대한 전망이 좋은 겁니까? 그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보는 모양이죠. 워렌 버핏은 아니면은 지분 매입을 뭐 지금 36%까지 확대했나요? 뭐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뭐 나중에는 50% 근처까지 가면은 뭐 인수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네. 근데 워렌 버핏이 보고 있는 거는 회사 자체적으로 이익에 비해서 상당히 주가 저평가돼 있다. 그냥 기업 가치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원유 전망, 그러니까 석유 시장 전망은 안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느 정도 업황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군요. 자, 국내에는 이 부분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 유럽 쪽에서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를 이제 판매를 금지시켜버리겠다. 이제 그야말로 유럽은 참 친환경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전기차에 대한 업황도 앞으로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좀 보인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전기차는 예상보다는 올해 이제 좀 덜 팔리고 있죠. 덜 팔리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가격 인하를 테슬라 측에서 이제 한 거고, 그러면서 예전에 뭐 가격 인하 때문에 뭐 말이 많았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차량은 조금 덜 팔리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뭐 전동화 전략이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뭐 10년, 15년 뭐 계속 안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10대 중에서 한 대 정도 팔리잖아요, 전기차가. 근데 전기차에 관련해서 비전은 결국에는 예전에 우리가 SK텔레콤 휴대폰을 상기를 시켜보면 네. 전 국민의 한 반 정도 가졌을 때가 이제 SK텔레콤 주가 정점이었다라고 본다면은 결국엔 전기차도 한 반 정도 10대 중에서 한 5대 정도 사면은 그때가 이제 주가가 피크가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통사 얘기를 들으니까 확실히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유럽도 그리고 미국도 거의 다 이제 시장 자체가 거의 뭐 보합권에서 살짝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될까? 약간 하락으로 보셨습니다. 예, 뭐 약간 하락할 것 같은데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네네. 5일선도 지금 뭐 이렇게 약간 완만하게나마 지금 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60일선하고 20일선하고의 골든 크로스도 지금 나타나려고 하고 있고 네네. 뭐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본다면 그다지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네. 차트상으로 본다면 그렇지만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3월 7일인가 8일 선물옵션 동시만기 전으로 인해서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고 예. 지금 120일선에서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2,345 뭐 이 정도였어요. 여기서 약간 쌍바닥 패턴을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단기적인 상승 구간에서는 제가 모멘텀 구간이니까 네.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상승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뭐 계속적인 트레이드는 그랬죠. 종목 간에는 조금 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수상으로 그렇게 많이 가는 것도 힘들지 않느냐. 미국 주식
증시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지금 지수상으로도 많이 못 가고 또 빠지는 것도 많이 안 빠지고 네네. 지금 일단은 소폭 하락, 소폭 상승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적으로 소폭 하락, 소폭 상승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3월 달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앞으로 영업일 오늘까지 포함해서 3영업일 남았는데 네. 월봉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도 저는 뭐 개인 뭐 조금 스탠스가 저도 좀 바뀔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트레이딩은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 로봇 관련주, 뭐 AI 관련주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시세들이 뭐 조금씩 부진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종목들이 특히 이제 반도체 종목 중에서 네네.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그게 뭐 쉽사리 죽기는 좀 당장 어렵다고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은 조금 더 시세가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4월 7일 날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그게 이제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예, 예. 4월 7일 다음 주 금요일인데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지금 워낙 전망들이 뭐 반도체 부분에 적자 나온다고 맞아요. 하고 있고 예. 그러는데 저는 뭐 이미 주가는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그 시점에서 발표하면서 주가 움직임도 좀 봐야지 삼성전자 추후에 상승할지 하락할지 좀 뭐 결정이 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3월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월봉의 모양을 좀 잘 체크하자는 내용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